다음에 토지 등록 및 지적정, 토지 표시 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은요, 토지 등록 및 토지 표시 결정에서는요, 50페이지부터 얘기입니다. 50페이지부터 얘기인데요. 50페이지에서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니까. 자, 5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자, 1절에서 1번 도자 등록의 주체 있죠. 주체, 그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주체에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필지별로 토지 필지별로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등록한다 돼 있죠. 자, 그 국장 앞에다가 적으세요. 최초라고 적었어요. 최초로 등록할 때는 누가 등록합니까? 국장.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제1번부 지적금에 등록하는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갈로 묶으세요. 토지 이동이란 사망이 주어진다면은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소관청이 결정한다. 소관청 박스 치세요. 그러면 국장이 등록하고 소관청이 등록한다. 자, 요 두 주체입니다. 국장이 등록하는 것은 최초로 등록할 때 얘기고요. 소관청이 등록할 때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주체를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문제예요. 자, 여기 관한 문제인데요. 자, 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보점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박스 안에 갈로 안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국장은 이래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국장이 등록합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 등록하죠. 자, 국장은 모든 토지에 등록하면서 좌표 등록, 지적금에 등록합니다. 두 번째 줄 후반부 지적금에 등록하는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64조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64조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그 기본서 50페이지에서 그 조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0페이지 보시면은요, 기본서 50페이지 거기 보시면 조사 등록, 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2번에 있죠, 그죠? 자, 2번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되는데요. 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서요, 그 오른쪽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 적읍시다. 자, 직권에서 조사 등록할 때는요, 제일 먼저요, 조사 계획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직권의 소관청이요.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계획에 따라 실제로 토지 이동 조사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하고요.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합니다. 조사부 작성하고요. 요 조사부 내용에 따라서 지적 정리 결의서 작성합니다. 결의서 작성하고요. 결의서에 따라서 지적 정리합니다. 자, 직권으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요 계획에 따라 실제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에 따라 조사부 작성하고 조사부 내용에 따라서 결의서 작성하고 결의서 내용에 따라 지적 정리하는 겁니다. 요 순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럼 지적금을 정리하려면 결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의서가 작성되면 조사부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조사부가 작성되면 조사가 됐어야 됩니다. 조사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우측에 4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4번까지 있는 게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은 자, 51페이지 가볼게요. 자, 50페이지 이 경우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은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찾았습니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시, 군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시도 단위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럼 부득이하 되면 읍면동별로 할 수 있다. 원칙은 시군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여기 계획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절차 요구하고 계획 수립하는 단위는 시군구별로 한다. 시도 단위가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의서 종류가 이제 토지 이동 정리에서 지적권부 정리결에서 그리고 소유자 정리결에서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일단 요 순서로 배웁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세부적으로 주는 것이 9페이지 얘기입니다. 자, 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보기 1번 볼게요. 자, 등록 설명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금에 등록한다. 이게 원칙이죠. 최초로 등록하는 거. 자, 동그라미 번. 자, 지적금에 등록하는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하죠. 단 신청에선 직권을 할 수 있다. 자, 요게 64조 법조문을 두 개로 보기 문학을 만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소관청이 토지 이동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자,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된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절차 있죠. 요 절차에서 직권한 절차에서 시도지사 승인 절차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시도지사 승인 절차가 없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소관청의 토지 이동 조사 계획에 따라 이동 조사한 때는 조사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 조사부의 이동 현황을 적는다. 자, 앞으로 보세요.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부를 작성한다. 이 얘기죠. 자, 5번. 자, 소관청이 토지 이동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를 지적부에 등록한다. 소관청이요.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부 정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4번, 5번의 직권으로 정리하는 요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순서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가요. 3번 문제가, 자, 여러분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본서로 가보세요. 기본서로 보시면은요, 한 필지 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얘기 나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양입지에 관한 얘기 나오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이제 양입지에 관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양입지, 양입하는 조건에 관한 얘기보다도 양입의 제한에 관한 얘기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양입 제한 사유, 이게 시험 문제 답을 만듭니다. 자, 일단은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은 양입의 제한이 있습니까? 양입의 제한, 거기서 답을 만듭니다. 답을 만드는데 양입 제한 사유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대가 되면 양입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거기 글자에서 종된 지목의 토지가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죠? 자, 대라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꿉니다. 대는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대가 양입이 안 되지 다른 거는 양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요. 거기 10% 330제곱미터 초과죠. 10% 초과만 양입 안 된다. 330 초과만 양입 안 된다. 그죠? 그 숫자 바꿉니다. 그 사례로 냅니다. 사례로. 자, 거기 양입 제한 사유, 거기서 주로 답을 만듭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거 물었습니다. 양입할 수 있는 거를 물은 거예요. 자, 10페이지 3번 문제. 자, 소유자 동의라고 집안이 연속되고, 그리고 자, 주된 과수원 토지가 종된 유지로 둘러싸였다 그랬습니다. 과수원하고 유지만 얘기합니다. 자, 지목은 대열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숫자만 장난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수원의 면적이 5천입니다. 유지 면적이 450입니다. 그러면 양입 대상이 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면 양입 안 된다 그랬죠. 330 초과니까 양입이 안 되고, 자, 그리고 자, 4천이고 330 초과죠. 양입 안 되죠. 그리고 자, 3천이고 301입니다. 10% 초과하죠. 양입 안 되죠. 2천이고 220입니다. 10% 초과하죠. 양입 안 되죠. 1000이고 100입니다. 10%입니까? 초과할 때 양입 안 되지 10%까지는 양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리고 4번부터 이제 지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지번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54페이지 지번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54페이지부터 지번에 관한 얘기가요. 자, 여러분 책에서 6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답을 만드는 장소는 주로 어디서 답을 만드느냐니까, 답 만드는 거는요. 자, 거기 57페이지 있죠.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까? 신규 등록 분할, 그리고 탑병, 도시개발 사업 있죠. 2, 3, 4, 5 여기서 주로 답을 만듭니다. 답 만드는 거짓말 시키는 거는 주로 거기서 거짓말 시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볼게요. 4번. 자, 26회입니다.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합니다.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 관한 보기 1번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니까 여러분 책에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요 문제지 하면서 기본서 페이지 수를 불러드리잖아, 그죠? 그 보기 문항에다 기본서 페이지 수를 적어놓는 게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할 겁니다. 보기 1번은 기본서 59페이지 나오는 얘기예요. 기본서 59페이지가 보지 지번 변경이 있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지번 변경 있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지번 변경은요, 거기 보시면은 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라고 돼 있죠. 자, 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그 위에다 적으세요. 무질서라고 적으세요. 무질서.
아무런 전제가 없이 지번 변경합니다. 60페이지 첫 번째 줄. 자, 제일 위에 무질서.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거기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 시도지사 승인 받는다 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요, 자, 어디에 가느냐? 잠시 앞 페이지 59페이지 가보세요. 59페이지 중단부를 보세요. 59페이지 중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번에서 그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을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 등 지번부여 예에 따라서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즉 도시개발사업의 예에 따라 지번 변경하는 방법이 변경하는 경우가, 자 1번 보시면은 지번이 무질서하여 돼 있죠. 지번이 무질서하여 갈로 묶으세요. 지번이 무질서하여, 자 지번부여적 1번에 지번 변경하는 겁니다. 그때 도시개발사업의 예에 따르고요. 2번 지번부여적 일부가, 자 밑줄 거세요. 행정구역 개편 밑줄 거세요. 행정구역 개편은 밑줄 거세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부여적 속하지 않아 지번부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도 지번 변경하는 겁니까? 2번도 지번 실어져 가는 겁니까? 자 1번과 2번에서 1번은 지번 무질서는 갈로 묶었죠. 지금 무슨 말이냐?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지번 변경이다 그러면 무질서하여 변경하는 걸 전제로 두고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하죠. 그때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행정구역 개편에 있을 때 지번 변경한다는 거는요, 자 우리가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네가 이런 동네가 하나 있다 칠게요. 이게 A동입니다. 이게 B동입니다. 자 우리가 동네마다 지번 시로 정하죠. 자 지번을 따라 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쭉 갑니다. 50번 51번 52번 이래 간다 칠게요. 자 B동에다 1번 2번 3번 갑니다. 50번 51번 52번 이래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50번과 51번은 A동을 기준으로 지번 부여되어 있죠. 근데 행정구역이 요렇게 바뀌었다 칩시다. 요렇게 바뀌어버리면 요 50번과 51번은 B동에 속하게 됩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12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B동에 속했을 때 50번과 51번은 그대로 써버리면 중복되잖아요. 그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지번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은요,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이 주어졌다, 지번 변경한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일 때 지번 변경한다는 말을 안 주더라도 행정구역 개편 이 말 나오면은 지번 변경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경우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하는 경우에 그 박스 의미가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 정한다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자 1번의 제일 뒤입니다. 1번의 제일 뒤에다가 1번, 자 무질서 고 있죠. 밑 갈로 묶었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줄 후반부 이래 적으세요. 시도지사 승인이라고 적으세요. 즉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행정의 개편고 두 번째 줄 후반부에다가 요래 적으세요. 승인 X라고 적으세요.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에 50번과 51번의 B동에 속했을 때 승인해주면 변경하고 승인 안 해주면 그대로 쓸까요? 안 하잖아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 승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보기 1번입니다.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1번에서 첫 번째 줄은 지번 변경입니다. 자 이 지번 변경 아무 말 없이 지번 변경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무질서한 걸 전제로 드는 겁니다. 그럼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거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되죠. 누구 승인? 시도지사지 국장이 안 하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2번, 자 임야대당 임야대에 등록하는 숫자 뒤에 산자 붙입니까? 앞에 산자 붙입니까? 앞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정할 수 있죠. 북동에서 남소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까? 아니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자 분할의 경우 분할 때는 필지마다 본번을 부여한다. 자 우리가 분할할 때 한 필지는 옛날 거 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씁니까? 부번 붙은 복식 지번 쓰잖아요. 하나는 옛날 거 쓰고 나머지는 부번 붙은 복식 지번 쓰니까 본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번 붙은 지번에 가죠.
자, 지적 소관측의 축적 변경으로 지번 결번이 생겼을 때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연고보전한다. 결번대장에 연고보전한다. 이건 아까 전에 했던 얘기고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냥. 자, 5번입니다. 5번. 자,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썼습니다.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 부여적의 본번의 최종 부번,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자절로 부여한다. 여러분 책에서 자, 57페이지 오세요.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신규 등록전 할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이 있죠.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분 붙이죠. 예배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죠. 그 예배가 적용되는 사망이 세 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에 인접된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됐을 때 최종 지번에 이어서 붙이는 방법 맞죠. 자, 5번에 보기 2번. 5번에 보기. 자,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에 지번 우선 부여해야 된다. 자, 우리가 분할입니다. 분할할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의 문제에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우선 부여된다. 건물이 있는 토지가 지번이 우선되는데 우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 책에서 57페이지 제일 하단부 동그라미 3번 분할 시 지번 부여하는 경우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니은 보시면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돼 있죠. 하여야 한다 밑에다 적으세요. 신청 X라고 적으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가 우선되기 위해서 신청을 요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D페이지 넘깁니다. D페이지 넘겨보시면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니은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에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할 때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 지번이 우선될 수가 있다. 우선하는 방법으로서 분할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합병은 신청해야 된다. 요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5번에 보기 2번 와가지고 5번에 보기 2번에서 분할이죠. 분할의 경우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 그랬죠. 그때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해서 신청한 글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는 거죠. 신청한 글자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하는 경우 대상 토지가 지번 부여적 안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 있다면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이죠.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번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5번. 자, 5번에서 합병입니다. 합병인데 주거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합병이죠. 건물이 있다 그랬죠. 요건이 신청이란 요건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있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2번과 4번에서 분할과 합병에서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요, 신청하는 글자가 있나 없나. 분할은 없어야 되고 합병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5번입니다. 5번. 자,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에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자, 기본서 59페이지 가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중간에 박스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예를 적용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거기 3번 보세요. 축적 변경이잖아요. 축적 변경할 때도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른다. 그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예를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번을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6번에서는요, 59페이지 상단부 디귿을 볼게요. 59페이지 상단부 디귿을 봅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로 인한 토지 이동의 경우 지번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때 지번 부여한다.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지번은 언제 붙이느냐? 사업이 완료된 때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번뿐만 아니고 모든 토지 표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대상 지역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죠.
재개발했습니다. 자, 그 재개발해서 그 토지 확 밀어버리죠. 옛날 토지 없어지죠. 재개발했습니다. 반듯반듯한 토지가 만들어졌죠. 반듯반듯한 토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 말하는 속에서 반듯반듯한 토지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때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 줄에 사업이 완료된 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 토지 표시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지번을 정하고 지목을 정하고 면적을 결정하는 게 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 그 뒷부분은 뭐라 되어 있냐니까. 자, 그러나 공사가 준공되기 전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의 지번 부여 신청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번을 먼저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소관청이 지번을 먼저 부여해 줘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지번을 먼저 부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번 먼저 부여하는데 그런데 이제 언제냐니까 사업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 그랬습니까?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니까 실제 지상에서 한 필지가 구획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한 필지 구획되지는 않았죠. 한 필지를 구획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토지 표시 결정은 못하겠죠. 원래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토지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즉 실제 지상에서는 한 필지가 획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업이 끝났을 때는 토지가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 그림이 사업계획도입니다. 사업계획도 상에서는 실제 토지가 구획되지는 않았지만 토지 모양이 나와 있죠. 그 사업계획도에 나와 있는 그 토지 모양에 따라서 지번을 새로 부여한단 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면 실제 지상에서는 토지가 구획되지는 않았잖아요. 불도저 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미리 잘라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도에서 구획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지번을 새로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도.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실제 지상에서는 불도저 밀고 있잖아요. 토지 모양은 없죠. 그 사업계획도에서 토지 모양이 예상되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속에서 한 필지 획정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번 새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6번 보시면은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게 하는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에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은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데는 어디에 따르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도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요, 우리가 이제 지번 붙이는 것이 예전에는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답 만드는 장소를 한번 보세요, 지금. 57페이지 보시면 지금 근래 나오는 다운 장소가 5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신규 등록 등록전에 이거 답 만들었죠, 지금. 분할의 경우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형 가지고 답 만들었죠, 지금. 그리고 합병의 경우도 동그라미 2형 가지고 답 만들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칙과 예배 이걸 다 만들죠, 지금. 예배적인 상황 가지고 답 만들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 지번에 관한 얘기는 지금 매년 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단 말입니다. 낼 게 없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니은 예배적인 상황 가지고 만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번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꼼꼼히 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지적 청약에 관한 얘기는 주로 만드는 장소가 전형적인 장소였잖아, 지금. 근데 지번에 관한 얘기는요, 지번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그럼 지금 제가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지금 형광펜 그저 색깔 다르게 하라는 이유가 지금 답 만드는 추세를 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원칙 그런 거는 체크 안 하잖아, 그죠? 분할 때 한 필지를 옛날 거 쓴다, 나머지는 부부모치는 이런 거 체크 안 하잖아, 지금. 문제 지금 이 기출 문제집이 21회부터 27회까지입니다. 21회부터 27회까지는 그 옛날 아니고 지금 근래잖아, 그죠? 근래는 이런 곳에서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근래 답 만드는 장소 그거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게 초점을 잡는 겁니다. 어떤 파트는 예배적인 아주 깊숙한 얘기에서 문제 답을 만드는 추세고 또 어떤 데는 기본적인 얘기가 답 만드는 추세고 그렇게 흐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지금 이론적인 내용을 수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분할할 때 한 필지는 옛날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분 붙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본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죠?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요. 자, 7번 문제 지목에 관한 얘기거든요. 7번부터가 지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지목에 관한 얘기가 7번부터 시작합니다. 7번부터요. 지목에 관한 얘기가 몇 번까지 나오느냐 말입니다. 13번까지 나옵니다. 7번부터 13번까지 나옵니다. 지금 21회부터 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매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매년 한 문제 이상 항상 나옵니다. 자, 7번 문제가 이제 이거는요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21회 24회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8가지 포함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초지, 저수지, 저산화지, 항만유 이런 것들은 지목이 없단 말입니다. 지목 종류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는 거 하는 거고. 자, 8번입니다. 8번은요 지목을 부호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부호로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61페이지 가보세요. 61페이지 하단부 박스를 보세요. 61페이지 하단부 박스 보시면은 지목을 부호로 정하는 방법이 원칙은 두 문자로 쓰죠. 차문자 쓰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 네 가지가 유원지, 공장용지, 하청과 주차장 네 가지가 차문자 씁니다. 그러니까 부호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철도용지는 철이죠. 공장용지는 장이죠. 주유소는 주. 목장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 물고기 이런 거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 자, 9번 문제부터가 이제 지목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목 결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목 결정에 관한 얘기는 대책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지목 결정에 관한 얘기가. 자, 지목 결정에 관한 얘기가요. 자, 64페이지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 64페이지부터 자, 74페이지까지 나오죠. 그죠? 지목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 책에서는요, 지금, 자, 기본서 모델을 보세요. 본문이 있고 박스가 있죠. 본문이 있고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는요. 본문은 법조문입니다. 박스는요. 예규입니다. 예규. 자, 지금 제가 이 책을 쓸 때는요. 예전에는 지목에 관한 얘기가 예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21회부터 나온 기출문제는요. 지금 근래는 예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목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얘기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관한 얘기를 공부할 때는요. 일단은 박스 속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요. 법조문 있죠. 본문 있죠. 본문이 법조문입니다. 그 법조문을 가지고 주로 출제합니다. 지금 지목은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목에 관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박스보다는 본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법조문에 관한 얘기를 주로 내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자, 축산업 및,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축산업 및 낙농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를 한다는데요. 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은, 자, 목장용지가, 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다음의 토지, 제일 위에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목장용지는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보기 1번은 뭐 주거용 건축물 부지까지 목장용지를 했잖아요. 자,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됩니다. 그건 따로 뺍니다. 따로 빼요. 자, 보기 2번.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는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대로 한다. 창고용지지. 물을 보관하는 시설이잖아요. 창고용지죠. 자,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입니다. 자, 일단은요, 앞부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부지가 공장용지죠. 같은 구역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구역 안까지 밑줄거세요. 같은 구역까지 밑줄거세요. 같은 구역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것은 공장용지로 갑니다. 같은 구역 그 밑에다 적으세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적어드려야 됩니까?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이
대충 이야기하면 그건 알아들어야죠. 우리가 그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다면 같은 구역 안에 있단 말입니다. 같은 구역 안에만 전체 들어갑니다. 같은 구역 안에. 공장 지역 안에 있다면 공장 용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단지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단지를 구성할 때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입니다.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자, 재배란 글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1번 번호 붙이세요. 바로 앞에 식물 글자 위에 동그라미 2번 번호 붙이세요. 제일 앞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위에다가 3번 번호 붙이세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재배란 글자를 봤다 그러면은 식물이란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재배란 글자 바로 앞에 과소류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과수원입니다. 식물한 글자가 나와 있다면 이제 3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식물한 글자가 나와 있다면 앞에 가서 물을 직접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그럼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답이 되죠. 답. 자, 10번에 보기 1번 볼게요. 10번에 보기 1번.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주도로 식물을 재배란 글자 위에다가 1번, 식물한 글자 2번. 2번에 식물이라는 글자 나오면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앞에 옵니다.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3번.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감이 오죠, 그죠? 자, 그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 보기 5번입니다. 자, 용배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리고 자, 뚝 위에다가 적으세요. 규모 소라고 적으세요. 자, 인공적인 수로와 뚝, 요런 것들은요, 모두 다 국어에 포함됩니다. 국어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국어 제방이 아니고.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인공적인 수로 무조건 국어입니다. 하수도, 농업용 수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10번입니다. 10번에 보기 1번 했고요. 보기 2번. 온수, 약수, 석유로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물 부지입니다. 자, 온수, 약수, 석유로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액체죠. 액체가 나오는 토지는 광천지입니다만은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관의 부지는 잡종지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무슨 관의 부지가 나옵니다. 무슨 관의 부지가 나오면은요, 관의 부지 요거는요, 자, 요거는 어디에 필기하느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66페이지 갑니다. 66페이지 제일 위에 광천지 있죠? 광천지 거기 왼쪽에 공간에 쓸 겁니다. 거기다 필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관의 부지입니다. 관의 부지가 나오면은요, 요 관의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되느냐, 요 관에 흘러가는 액체의 종류를 생각합니다. 이 액체가 수돗물이단 말입니다. 수돗물이라면은 무조건 수도용지입니다. 수돗물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잡종지가 됩니다. 수돗물일 때는 수도용지, 수돗물이 아니면 잡종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요, 지금 10번에 보기 2번 온수, 약수로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한다 그랬죠. 수돗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잡종지가 되죠. 3번 아파트, 공장 등을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 비출 것이에요. 단지 안 비출 것이고요. 그 위에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단지를 구성한다면 단지 전체적으로 지목 결정합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지목 결정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면 대가 되겠죠. 공장 단지, 공단지역 안에 있다면 공장용지가 되겠죠. 거기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다 일괄적으로 주지목 추정에 따라 지목 결정합니다. 그럼 이 통로입니다. 통로는 단지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공장이 되거나 아파트 대가 되겠지.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원입니다. 묘지공원입니다. 자, 우리가 공원은 무조건 공원으로 가죠. 묘지공원만큼은 묘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은 수로는 국어. 11번.
자, 연왕골 등에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자, 우리가 연왕골이 있는 토지는 자생합니다. 지목은 유지.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유지. 용배수가 용이한 토지에서 재배를 할 때 답이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책에서 몇 페이지 보느냐니까, 저기 70페이지 가보세요. 70페이지 19번 있죠. 70페이지 19번. 자, 거기 밑에 뭔가 적어놨죠, 여러분들. 70페이지 19번 그 밑에 뭔가 안 적혔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연왕골은, 자, 재배한다, 무조건 유지. 자생한다, 무조건 유지. 재배한다. 재배할 때 용배수가 용이하면 답.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유지라고 적어놨잖아. 거기입니다. 자, 11번에 보기 2번. 천일재현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입니다. 우리가 염전은 천일재현 방식에 의할 때 염전이 됩니다. 천일재현 방식에 의할 때 염전이 되고, 천일재현 방식에 의하지 않는다면 염전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시설이니까. 자,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장 야외전 시장입니다.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장 야외전 시장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 주차 시설이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영업소 주차장 아니잖아요. 자, 자동차 선박 기차 공장 등의 제작 또는 공장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됩니다. 자, 공장 안에 설치된 미주거세요. 공장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장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지목이 뭐가 됩니까?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지 주요소가 안 됩니다. 자,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유적, 고적, 기념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입니다. 사덕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자, 책에서 73페이지 가보세요. 7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26번에 사덕지가 있죠. 사덕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인데요.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구획된 토지는 재배한다 그랬잖아요. 사덕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대로 학교 되거나 공원 되거나 종교용지 되는 겁니다. 사덕지는요,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로서 학교, 공원 이런 다른 용도의 토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지목 틀린 거 찾습니다.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시설 등의 부속시설로 학교용지란다. 우리가 학교용지는요, 교육용에 이용된다는 조건과 학교 구역 안에 있다는 조건이 엔더가 됐을 때 학교용지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요,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그랬죠. 학교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교육용에 이용되니까 학교용지입니다. 자, 물건 등을 보관 저장을 위하여 독립성을 갖췄으니까 이거는 창고용지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 그리고 자, 장사대에 관한 범죄를 2조 9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여기까지가 묘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묘지입니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묘지관리사무소, 요거는 지목이 대가 됩니다. 묘지관리사무소는 대가 됩니다. 묘지관리사무소는 대가 됩니다.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되라 그랬죠.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되라 그랬죠. 묘지관리사무소가 대가 됩니다. 묘지관리사무소는 대가 됩니다. 종교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입니다. 건물, 요거 대라 그랬죠? 목장용지, 주거용 건물 대라 그랬죠? 묘지관리사무소 되라 그랬습니다. 종교용지, 용어 택 안 합니다.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은 종교용지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는 게 그럽니다. 우리가 본래 용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이 살고 있죠, 여기에. 과수원 주인이 여기 삽니다. 왜 여기 살까요? 원래 주거가 목적입니까? 과수원, 여러분 시골 과수원 있죠? 과수원 주인 거기 살죠? 그 과수원 사는 그 사람은요, 살 집이 따로 있습니까? 과수원, 시골에 과수원 있잖아요. 과수원 중간에 과수원 주인 살잖아요. 그 과수원 주인은요, 살 집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 집이 따로 있는 게 그게 원래 주거가 목적인 거예요. 목장에 목장 주인이 살고 있죠. 목장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목장 주인은요, 따로 사는 집이 따로 있습니까? 일할 때 한 번씩 거기 삽니까? 안 하잖아요. 원래가 주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원래 주거가 목적이니까 대가 되는 겁니다. 종교용지입니다. 우리 산에 갑니다. 절 있죠, 그죠? 절이가 중앙에 법당 있죠, 그죠? 좌측 45도 밑에 내려옵니다. 그 보살님 기가하는 장소 있죠. 그 보살님 기가하는 장소입니다. 그 보살님 기가하는 장소인데 거기 보살님 왜 거기 삽니까? 살 집이 없어서 거기 삽니까?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기도하러 왔잖아요. 100일 코스로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어서 100일 기도 가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러 와가지고 거기 사는 것이지 살 집이 없어서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주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도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종교용지에 포함되는 거지. 이거는 원래 용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대, 공작청, 부속 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지입니다. 자,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궤도입니다. 철도 레일이죠. 철도 레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접속된 역사, 대전역 있죠. 그리고 차고, 발전실, 공작청 이런 부속 시설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철도 용지가 됩니다. 양어장 오타입니다. 철도 용지입니다. 오타입니다. 철도 용지. 철도 레일이 설치된 겁니다. 저기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있죠, 그죠? 경부고속철도입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냐 말입니다. 종착지가 어디냐? 저 일산 고양입니다. 고양에 가면은 그 고양시에 가면은 KTX 종착지 있죠, 그죠? 거기 가면은 그 기차 고치는 데도 있겠죠, 그죠? 그 기차 고치는 시설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철도용지에 포함됩니다. 대전역사도 철도용지고 철도 운행 시설물과 관계있다. 철도 운행과 관계되는 시설물은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철도 레일이 설치된 장소뿐만 아니라 철도 운행 시설, 대전역은요 철도 운행 시설입니다. 대전역사도 철도용지입니다. 대전역사도 철도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 운행과 관계되는 그 기계 고치는 데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철도용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육상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산생물의 번식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 양어장은 포인트가 육상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육상에. 물고기 키우는 장소입니다. 지어부화장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육상에서 키우는 게 양어장입니다.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이고, 자, 4번은 오타입니다. 철도용지가 정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작년에 기출문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자, 지목입니다. 자, 지목은 지적도 임야대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척이라는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랍니다. 관할 부지 지목은 잡종지. 자, 지목은 한 필지만 하나 지목식을 설정하죠. 자, 둘 이상의 지목이 동시에 둘 이상의 용도가 활용됩니다. 그럼 지목 하나로 결정합니다. 무엇에 따라갑니까? 주된 지목, 주된 용도의 토지, 주지목 추정.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설립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영속성 원칙을 말하고 있죠. 작년에 12번, 13번 문제가 작년도 두 문제 나왔잖아, 그죠? 13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그죠? 점수 주려는 거고요. 12번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요, 묘지관리사무소가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아주 예전에 나왔고 지금 거의 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목은요, 예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법조문 자체를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지금. 자, 14번부터가 있죠. 우리가 토지 표시제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경계에 관한 얘기는요, 75페이지 가보세요. 75페이지, 77페이지 가보세요.
77페이지가 보시면 경계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경계 설정 기준,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 있죠. 그거 하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7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 뭡니까?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 있죠. 경사면에 있습니다. 경사면에 있다면 경계 설정 기준은 인접되는 토지에 고저가 있습니다. 하단부가 원칙이죠. 하단부가 원칙입니다만 경사면의 중간을 잘라도 되는 경우 있죠. 그 중간 자르는 경우가 동그라미 2번이고요. 자, 우측에 동그라미 3번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경계 설정 기준에 관한 얘기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적인 설정 기준 그거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경계 편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는 5가지는 우측에 79페이지 상단부 박스 그거.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는 하단부 박스 그거. 3개입니다. 그 3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3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14번 문제 보세요. 14번에 몇 회 기출입니까? 25이죠. 15번의 기출이 25이죠. 요 14번과 15번은요,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이고요. 16번 있죠. 16번에 우리가 예배지로 경계 설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난이도 높아진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기출문제 해수를 보는 거는 뭐냐니까 14번, 15번에 근래에 나온 거죠, 지금. 16번은요, 예전에 나온 거죠, 지금. 근래에 나온 거는 기본적인 얘기를 물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란 것이 아까 전에 인접하는 토지사에 고저가 없습니다. 어느 지점? 중앙.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 그리고 깎았다면 상단부. 수면에 접한다면 최대 만주의. 제방을 매립지에 피념한다면 바깥쪽 어깨서. 그거를 물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14번, 15번입니다. 14번, 15번. 14번, 15번의 그 문제단 말입니다. 답이 14번은 그 보기만 한 5개가 그대로고 그건 1 풀어보시고요. 15번입니다. 15번은 보기 2번의 정답이잖아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고 최대 만수의 만주이잖아요. 최대 만수의 만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에서 작년도 기출문제 경량을 봤을 때 2번을 답을 만들었죠. 2번을 답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보기 1번입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죠. 보기 1번은 토지 경계가 아니라 지상 경계죠. 일반적인 경계는 어디서 표시됩니까? 도면. 도면의 선의 경계잖아요. 이거는 지상 경계잖아요. 그 도면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지상에는요, 뚝이나 담장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상 경계예요. 도면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때는 뚝이나 담장으로 표시한다 이 얘기가 보기 1번이고, 자, 2번입니다. 자, 5번부터 5번. 5번. 공유권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패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선을 기준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얘기죠. 자, 문제는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27에 3번, 4번을 베이스로 까는 보기만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원래는 뭐 날겠냐? 3번, 4번을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3번을 보시면은요, 분할했다는 지상 경계는 건물로 잘라서는 안 된다. 판결 있는 건물을 자를 수가 있다. 여러분 책이죠. 79페이지 가보세요.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하단부에 정리된 게 있죠.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관리계획선 판결 있잖아요. 그 판결일 때 건물을 잘라도 된다. 그거 냈죠 지금. 15번에 보기 4번입니다. 매매등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청약할 수 있다. 자, 79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 있는 사례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죠. 거기 4번 보세요. 매매나 불합리한 경계 시정할 때 분할할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다. 이게 보기 4번이죠. 그죠? 그러면은 출제 경량을 봤을 때 15번에 이게 27회잖아요. 그죠? 20제 답은 2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3번, 4번 이거를 등장시킨 겁니다. 출제자가 점수를 주려는 의도가 너무나 눈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 구성을 할 때 2번하고 4번의 위치를 바꿔보는 정답률 확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2번을 답은 쉬운 거를 앞에 줬잖아요. 3번, 4번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얘기죠.
3번서 까다로운 뒤로 빼놨다는 게 점수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만약에 점수를 그냥 못 주겠다 하면 2번, 4번 위치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3번, 4번 이거를 읽으면 이제 힘들겠죠. 그럼 4번, 이거 2번 이게 뒤로 와버리면은요 정답률 확 떨어집니다. 참고로 작년도 문제는요 기재법의 문제가 역대 기출문제의 근래 중에 제일 쉬웠던 출제입니다. 작년에 기재법이 굉장히 쉬웠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 거예요. 작년에 27회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이게 2번의 답이네 라고 평가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지금 매년 이게 십몇 년 동안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할 때 보았을 때 이거 점수를 주려는구나. 점수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구나. 작년에 공법이 엄청 힘들었잖아 지금. 공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적법까지 힘들게 할 수 없으니까 보기나 위치를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2번에 답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번에 답을 맞추란다. 그럼 만약에 출제자 점수를 그냥 못 주겠다면 3번, 4번 이걸 답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점수는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취재법이 작년에 너무 쉬웠으니까 올해 좀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전제를 뒀을 때는 여러분들은 79페이지 박스 2개 크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박스 2개. 박스 2개를 외우시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것을 외우니까 더 힘드느냐 위에 박스 외우기가 더 힘듭니다. 위에 박스 외우기가 더 힘드니까 위에 박스를 더 많이 건드릴 겁니다 아마. 위에 거 낼 겁니다.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걸 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자 16, 그 의도가 그렇게 되면 보입니다 지금. 원래는 그걸 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자 경계 설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토지 지상 경계 방금 했던 얘기고요. 자 보기 2번 지적 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한다. 아까 전에 했죠 이거. 그죠? 토지 거래가 빈번하게 되면서 말뚝박은 위치를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자 지상경계 구역의 현상은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기본서로 가볼게요. 자 77페이지 가보세요. 77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역에 보시면은 A부터 E까지가 있죠. A부터 E까지 해서 고저가 있는 경우는 고저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고저가 있는 경우는 하단보다 이런 원칙적인 위치가 5가지 있죠. 자 2번 가볼게요.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역의 A, B, C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른 경계 결정한다 돼 있죠. 자 A가 뭐냐니까 A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보기문항을 만든 거는 겁니다. 지금 보기문항 구성한 겁니다. 보기문항 구성했으니까 답을 만들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A가 인접하는 토지사에 고저가 없을 때 중앙 여기에 지형 지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였죠. 자 고저가 있습니다. 고저가 있을 때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였죠. 자 그리고 절토된 면이 있습니다. 절토된 면 자 깎았다 말입니다. 여기 산에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깎았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절토된 면은 상단부였죠.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여기 소유자가 A가 있다면 중간 자르면 안 되지. 여기 만약에 요 경사면의 소유자가 A가 따로 있다 하면 하단부에서 위로 포함시키면 안 되지. 요렇게 잘라야지. 절토되면은 전타면 여기가 소유자가 A가 따로 있다면 여기까지 해서 밑으로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잘라야 되지. 맞습니까? 다시. 자, 요 토지 갑토지고 을토지입니다. 중앙에 소유자가 없습니다. 중앙을 자르자 그죠? 잘라가지고 요거는 갑과 요거는 을구랍니다. 근데 여기 소유자가 A가 있다면 중앙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잘라야 되지. 자, 여기 갑토지입니다. 을토지입니다. 자, 갑토지, 을토지입니다. 경사면은, 이 땅은, 경사면은 누구 거? 하단부로 그랬잖아요. 하단부로 한다는 얘기는 하단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을거로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을이 먹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A가 소유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딸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소유자가 갑이고, 자, 여기 산주인의 을입니다. 자, 이래 절토된 면이 있단 말입니다. 절토된 면 어디까지? 상담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도로 소유자가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A가 소유자 따로 있다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A가 동그라미 2번 기역의 A, B, C ABC 세 가지의 경우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은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을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D와 E다 말입니다. D와 E의 경우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하는 사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D와 E는 없습니다. D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가 봅시다. 해안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갑토지, 해안가 토지 소유자 갑이고요. 밀물 때는 이만큼 찹니다. 자, 썰물 때는 이만큼 빠집니다. 여기가 갯벌입니다. 갯벌. 자, 갯벌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만조 여기까지가 소유권 범위입니까? 그죠? 최저 만조이 여기가 썰물 때 빠지는 위치가 있죠. 요 갯벌의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가 A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이 갯벌은 별도로 소유권에 성립하지 않잖아요. 갯벌은 별도로 소유권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수원 매립지에 제방을 편입할 때는 바깥쪽 어깨선까지 한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때는 그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우리가 이래 됐단 말이야.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고 바닷물이 넘치고 그럽니다. 바깥쪽까지 다 먹으라 간다 그랬죠. 바깥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다 먹으라 합니까? 안쪽까지 뻔한 소유권에 별도로 성립한다. 소유권에 별도로 성립할 때는 권리관계 복잡할 뿐이지 실익이 없다 그랬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말입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다 먹으라 그랬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바깥쪽에 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관한 얘기는 A, B, C 세 가지잖아요. A, B, C 세 가지의 경우만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D와 E에서는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기 매립 여기에 갯벌 여기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이 얘기는 여러분 절대로 안 속아요. 매립지 제방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속는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관한 예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소유권을 별도로 안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 먹으러 간다 말입니다. 소유권을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말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이해 설명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은 거기 15페이지 보기 3번 보세요. 보기 3번 보세요. 15페이지 보기 3번.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 결정한다. 이런 예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D와 E 있었죠. 아까 전에. D와 E의 경우에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때는 소유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는 말 자체가 A, B, C 세 가지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는 말 자체가 A, B, C 세 가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 후 지적 측량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그러면 보기 4번의 규정은 여러분 기본서 79페이지에서 위에 적용되는 위에 박스입니까? 아래 박스입니까? 보기 4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박스 사례입니다. 위에 박스 사례니까 행정기관장 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위에 박스에서 두 번째 있었잖아요. 자, 보기 5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건물의 권리계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건물을 못 자른다 그랬죠. 그럼 79페이지 아래 사례죠. 아래쪽 사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은 건물로 잘라도 되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죠? 경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경계에 관한 얘기에서 여러분들은요 77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A부터 E까지 내고 거기서 까다롭게 낸다면은 거기 소유자가 다른 규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A, B, C만 적용된다. 거기가 까다롭게 만들 것이고 그거 안 내면은 79페이지 박스를 낼 거다. 그거 안 내면 79페이지 박스를 낼 겁니다. 박스는 4번 박스 위에 박스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 지금 답을 만들겠다라고 지금요 우리한테 소스를 준 겁니다. 작년 문제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자, 공간 정보의 구축에 관련된 면적 결정, 면적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경위의 측량으로 세부 측량 지역의 필지면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 측정 방법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 면적 측정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자, 여러분 기본서에서, 자, 81페이지로 가세요. 81페이지. 80에 면제에 관한 얘기 나오죠. 그죠? 면제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그 제일 위에 거 이거 하나 적읍시다.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토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었죠. 그죠? 자, 토의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습니다. 자, 토의 지적하고 수치 지적이 있습니다. 자, 토의 지적하고 수치 지적이 있습니다. 자, 토의 지적은요, 어디에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까? 도면. 수치 지적은 어디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까? 좌표. 그러니까 도면에서 결정하는 거, 도면의 경계에서 토지 표시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토의 지적은 도면의 경계로 면적 측정하는 것이고요. 수치 지적은 좌표로 면적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 지적이라면은 좌표로 면적 계산하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 그럽니다. 도의 지적은요, 도면에서 면적 계산합니다. 이거를 전자 면적 측정 방법이라 그럽니다. 전자 면적 측정 방법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뭐 전자 프라미터법이라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방법이 구체적으로 그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도의 지적 같은 도면의 경계로 면적 계산한다. 수치 지적 같은 좌표로 면적 계산한다. 요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답 찾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 1번에 가는 경우가 보기 1번에 자, 거기서 경위의 측량으로 세부 측량했다 그랬죠. 경위의 측량을 했습니다. 토지 표시를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보기 1번,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아마 필기되어 있을 거냐니까, 필기된 것이 여기 필기됐을 거야, 아마. 저기, 30페이지에 필기된 게 있을 거야, 아마. 30페이지.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필기된 게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줄거리 이렇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표시 결정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합니까? 확정 측량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측량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경위의 측량으로 합니다. 경위의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값은 뭐가 나오냐?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가 나오니까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요런 글자가 거기 다 글자로 적혀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 경위의 측량을 한다는 것이 뭐냐? 좌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적은 뭘로 계산할 거야? 좌표 면적 계산법이겠지. 이게 수치 지적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17번 보기 1번 경위의 측량으로 세부 측량했습니다. 면적은 뭘로 계산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 그래야 되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 면적 계산하죠. 좌표로 면적 계산하니까 저 면적은 소주점 한 자리까지. 자, 면적은요, 지적부에 등록하는 수평 면적이고, 신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면적시로 측정해야 됩니까? 경계로 측정하니까 면적 측정해야 될 것이고, 합병입니다. 합병은요, 면적 결정 합병전 값필지 면적 합산, 산술적 합으로 면적 정하죠. 합병할 때는 산술적 합 더하기 하는 것이지 면적을 새로 측정하는 게 아니죠. 자, 18번 문제다. 18번 면적 결정하는 겁니다. 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좌표 등록부 면적은 어디까지 결정합니까? 소초점 한 자리까지.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게, 자, 1029.551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초점 한 자리까지 균 잡았습니다. 51은 5보다 큽니까? 51은 5보다 크죠? 5보다 크니까 올라간다, 6.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좌표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준 잡고, 그러면 그 단수까지 끊어가서 올린다. 51은 5보다 크니까 올린다. 그럼 답이 4번이죠. 면적 결정하는 문제는 나오면 여러분 공짜입니다. 면적 결정하는 문제 나오면
축적에 따라 기준 잡는다. 기준 잡고요. 5보다 크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8번까지 면제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면제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서에서 자 83페이지 가보세요. 83페이지 가보시면 면적 결정에서 그림 있죠. 면적 결정 그림 있죠, 그죠? 83페이지 그 그림은요. 그 그림에 관한 얘기 제가 이제 페이지 수 이야기하는 건 항상 기본서입니다. 그 기본서 보시면은 기본서 83페이지 거기에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여러분이요 이 그림이 처음 접할 때 생소할 뿐이지 시험장에 가면 이거 절대로 안 틀립니다. 축척에 따라서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그까지면은 면적을 결정하는 공짜입니다. 이게 18번 문제가 언제 문제입니까? 작년도 문제잖아요. 이거 점수를 주려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17번 같은 경우 이론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까다롭습니다. 면제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 이제 4장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적 공부 어디에 무엇을 등록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